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대손에서 진짜 대손금에서 중요한 게 지금 한 요 챕터예요, 요 챕터. 요 275페이지는 반드시 달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좀 보실게요. 이 대손금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요.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조정 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신고 조정 사항은 뭐예요? 무조건 그 연도에 반드시 세법상 정답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신고 조정이었죠. 그 연도에 세무 조정을 무조건 했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고 조정 사항을 폭넓게 보자면 그거였죠. 무조건 우리가 회사가 과수하게 적으면 송금 산입에 세무조정이 무조건 있었죠. 그죠? 자,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은 뭐예요? 회사가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만 세법에서 송금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장부에 기록 안 하면 세법에서 송금? 뭐 먹기 싫구나, 먹지 마. 그게 우리가 달랐죠.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이미 배웠죠. 그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였어요? 회사가 장부에 송금 먹을 시기를 선택하는 거죠. 기록해가지고. 맞죠? 자, 해볼게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대손금에선 제일 중요해요. 해보면, 자, 신고 조정 사항은 뭐냐면 회수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요. 자, 해보죠. 자, 이 신고 조정 사항을 꼭 외워주셔야 4개거든요. 4개밖에 안 돼요. 자,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건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4개가 다 법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법에서 너 채권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회수 가능성이 법에 따라서는 0이죠. 0.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법이에요. 법. 보시면 자,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은 법에서 그렇게 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장부에 만약에 올해 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올해 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이 됐으면 올해 연도에 비용 처리해야죠. 근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대요. 그럼 강제로 송금 산입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은 무조건 해당 송금의 요건, 그 신고 조정 사항 요건을 만족하는 그 연도에만 송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핵심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짝대기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짝대기는 들어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쌍용차가 회생한 거 알고 계세요? 쌍용차가 원래는 이제 거의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갔었어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가 어디지? 어디에서 아마 쌍용차를 인수해 갔었을 그 맞죠. KG그룹에서 인수를 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막 정말로요, 휘청휘청 돼요. 네, 휘청휘청 되면은 그 나라에다 그래요. 저희 회사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죠?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계획인지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그걸 살려줄지, 얘를 아니면 이 회사 그냥 죽일지를 선택을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저희 회사 어떻게 회생할 거예요? 라고 회생 계획을 제출을 해요. 알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걸 보는 거예요. 판사가 딱 봤더니, 얘를 살려둘 경우 오히려 나라에 세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고, 별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죽어.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 한진해운이에요. 한진해운은 바로 법원 우리가 쳐냈거든요. 회생을 안 시켜줬어요. 아시죠? 자, 근데 얘 회생 계획을 보니까 법원이 이 회생 계획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없애면 노동자분들이 여러분들 또 길거리를 안 앉잖아요, 여러분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그래서 국익에도 낮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너무 현대 기아차에 너무 몰려 있잖아요. 차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게 그 현대차 수소차 있죠? 수소차 넥소인가요? 거기에서 결함이 생겨가지고 어떤 그 소비자가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차가 결함이 있으니까 좀 부품 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품 교체 안 된다고. 그랬대. 자고로 현대차 그 악성 비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뉴스 보고 한 거, 유튜브 같은 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품 좀 제발 갈아달라고. 그래서 현대차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거 그냥 저희들이 환불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환불해 드릴 텐데 앞으로 저희 현대차는 앞으로 고객 명의 못 사실 거라고. 그 사람 당황하고 갑자기 무섭잖아. 우리 회사 현대기아차밖에 없는데 사지 말래. 앞으로 넌 그거잖아요. 속된 말로 너 블랙리스트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딱 가자마자 저번에 블랙리스트시네요. 우리 회사 차 못 사. 다른 거 차 사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을 많이 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생 계획을 인가를 해줘요. 국익. 얘를 죽였을 때보다 살렸을 때 국익이 좀 더 높다면 회생할 계획을 인가를 해줘요. 알죠? 그러면 회생할 계획이 있다라는 건 좀 이런 기업들은 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채무가 좀 많습니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살아나가는 그 회생 계획을 인가를 해줬죠. 그럼 인가를 해줬으면 일정 부분의 채무는 나라에서 탕감을 좀 해줍니다. 아셨죠? 그럼 법원에서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채권자는 반대로 일정 부분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그래서 책임을 면하겠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알죠? 요것도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얘도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이 두 개를 시험에 냈었고요.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하긴 할게요. 자, 요게 세 번째 짝대기는 뭐냐면은요. 자, 말로 좀 떼올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어떤 회사한테 돈을 한 5억 빌려줬어요. 알죠? 5억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당권, 담보를 잡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당연히 돈 빌려주면 담보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5억 빌려주고 해당 회사의 토지의 담보를 설정해 놨습니다. 저당권을요. 떼졌어요. 근데 얘가 채무를 안 갚는 거예요. 채무를 안 갚잖아요. 안 갚으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알죠? 얘 재산 팔아서 저 5억 받을 거예요 라고 경매 신청을 해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얘가 그 채무자가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국민은행한테도 빌렸고 신한은행한테도 빌렸고 그러면서 토지의 담보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걸 날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돈 빌려줄 때도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 꼭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되는지 꼭 확인하라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왜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은 먼저 설정한 자가 우선 변제받게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18일이죠. 나는 9월 18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8월 달에 설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죠? 그럼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서 그 채무자가 만약에 B라고 하면 B의 토지가 이제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돼서 한 8억에 팔렸대요. 8억에 팔렸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은 저당권을 5억 둘 다 잡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8억에 팔렸지만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다 먹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경매가 취소가 됩니다. 나에 대한 경매가 취소가 돼서 그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경매 취소도 법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따라서 내 채권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타깝게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제를 다 받고 나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법에 따른 법에 따라서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짝대기는요. 요즘 그 말 좀 있죠. 뭐냐면 누구지?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자영업자분들 있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 뭐 90% 탕감해 준다고? 맞죠? 그걸 좀 봐가지고 막 그때 뭐 댓글 보니까 근로자는 봉이냐? 이렇게 나와던데 근로자는 안 어렵니? 자영업자만 어렵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가지고 깎아주냐? 그리고 한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빚내서 영끌인가? 20대 30대 그 주택 영끌에서 했죠. 그것도 갚아준다라고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놓은 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제 아는 그 지인 중에 그 자영업자 있거든요. 근데 걔가 열심히 상환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맨날 그 저번에 술 마셨을 때 막 한탄하고, 아이씨, 이랬으면 빚 안 갚을 거, 막, 나만 뭐 이렇게 됐냐, 이렇게. 알고 보면 자산도 많아. 부채보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된대요. 그건데, 들어보시면, 그 신용복지협약이 뭐냐면, 여러분, 신용복지위원회라고 알고 계세요? 신용복지위원회? 그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걸 하냐면은요, 그 개인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개인회생? 맞나? 그 변호사 찾아가 일정 수수료 주고 개인회생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신용복지위원회하고 신용복지위원회에다가 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요거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신용복지위원회하고 협의를 맺는 은행들하고 우리가 은행들 있죠? 은행들이 일부 존재를 해요.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한국장학회든 여러 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돈을 한 1,0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어. 안 갚아가지고 제가 신용복지위원회에다가 저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자살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만 저희가 신한은행한테 연락을 해보고 빚을 좀 탕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님 축하드려요. 신한은행에서 허락을 해줬네요. 이것도 허락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허락 안 해주면 다 갚아야 됩니다. 허락해줬네요. 하면은 채무를 탕감받게 돼.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너의 채무를 탕감해줬죠. 저희 채무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한은행은 뛰어먹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이 네 가지 빼고 나머지는 여기 있죠? 손금의 귀속 시기가 강제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조정사항은 그 신고조정사항 요건을 만족하는 연도에만 송금이지 다른 연도에는 송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게 말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결산조정사항은 뭐냐면 떼어 못 받을 가능성,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0.000000001%는 있어요. 말장난이죠. 아까 신고조정사항은 회수 가능성이 0%고 결산조정사항은 회수 가능성이 0.0000001%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했던 신고조정사항은 법이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채권자는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거죠.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나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요. 그냥 개인들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은요. 해볼게요. 자, 핵심은 얘입니다. 이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반영해야지만 송금 인정하지 이 결산조정사항을 충족했다고 그 년도에 송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결산서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핵심.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띄울 거거든요. 띄울 건데 딱 보시면 주로 세무 2급 때 배우셨던 대손세액 공제하고 좀 중복이 많이 됩니다. 해볼게요. 띄워볼게요. 여기 딱 읽어보시면 주로 여러분 보이시죠? 대손세액 공제 쪽하고 좀 겹치는 거. 많이 겹치지 않나요? 좀 주로? 보이시면? 요거 또 파산, 사망, 실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배우셨죠 이미? 맞죠? 실종. 이거 법에서 사망해서 채권 못 받게 된 거야. 이렇게 법에서 마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 그 자녀 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가 채권 안 갚았단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좀 약간 이해되시겠어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셨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외상매출금은 정확하게 말로 한 외상이죠. 맞죠? 우리가 어음하고 수표야. 우리가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고 어음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증이 있죠. 근데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외상매출금이 있다라는 건 말로 외상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대기업은 회수 능력이 뛰어나요? 뛰어나지 않아요? 돈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삼합회 고용하면 되죠. 삼합회. 맞죠? 고용해가지고 채무자가 안 갚으면 삼합회가 돈 내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회수 능력이 떨어지죠. 만약에 현대기아차인데 저 어음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랑 거래 끊을 거다? 아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팔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회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외상매출금 인정해줘요. 말로 했더라도. 말로 한 외상이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배우셨죠,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냈었어요. 요것도. 회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이거 배우셨죠? 네, 이것도 좀 드립 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드린 게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냐면 제주도에 사세요. 아셨죠? 근데 6개월이 넘도록 안 갚으시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채권 안 갚을 거야? 나 지금 당장 채권 회수하러 간다. 나 지금 제주도 간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문자로 뭘 보내시다면 미안해 갚을게 이게 아니라 그래 와. 그게 뭐예요? 혹시 너 10만 원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올 거지 비행기 값이 더 들걸? 요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떼어 먹힌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목적이 10만 원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제 버릇을 고쳐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20만 원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제주도에 살아. 그분이. 근데 친구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가서 막 때렸어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20만 원 받아내려고 거의 한 100만 원인가? 법원에 소송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만 원 받아냈어요. 근데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그 외상값을 안 갚는다라는 게 꼴보기 싫어서 뭔가 얘를 제재를 좀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가서 때리면.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맞죠? 때려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왔네,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우셨죠? 우리 중소기업은 요 사례는 뭔가 채무자의 뭐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거죠.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해요. 뭐냐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에요. 근데 내가 중소기업이에요. 내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채무자가 뭐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소멸시 완성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2년 이상이 경과했대요. 채권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 여러분들 채무자의 어떤 사유가 없더라도요 대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요게 부가가치세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좀 대손세 공제에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들이 몰려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네 가지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다시 여기.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 신고조정 사항은 그냥 법 요건만 충족하면 그 년도에 송금이 강제였죠. 그죠? 근데 지금 하는 대손금 같은 경우, 지금 하는 우리가 결산조정 사항은 법 요건만 충족한다고 그 년도에 송금이 되지 않아요. 결산조정이니까 장부에서 반드시 대손의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시점에 송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요? 결산조정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회사가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산주정사항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실제로 나중에 업무하실 때 엄청나게 도움되죠. 뭐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낼 세금이 없어요. 없으면 장부 회계 처리 안 하면 되지. 맞죠? 그랬다가 다음 연도에 내가 낼 세금이 많아. 우리 회사가 낼 세금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망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세금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산주정사항은 외우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이쁨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금도 줄이고.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면 저희 학원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죄송해요. 요거 좀 무리였죠? 무리.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자, 힘드시겠지만 이거 암기해요. 진짜 시험에 엄청나게 냈어요. 자, 요거. 뭐냐면, 우리가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6개월 지나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더 이상 채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방한테 여전히 받을 채권이 있죠. 있는데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우리가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해당 자산이 나한테 아직 남아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000원을 남겨두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비망가액이에요. 내가 채권이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지나도 채권이 있죠. 나한테 채권이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000원은 남겨놓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비망이 뭐냐면, 여러분, 망자가요, 우리 그 망자입니다. 망각하다 할 때 망자입니다. 망각하는 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망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채권은 1,000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알죠? 그 말은 시험에서 이러는 겁니다. 부도 후 6개월이 발생, 6개월이 경과했는데 회사가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채권 다 깐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채권을 1,000원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유보 1,000원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 무지하게 쳤어요. 아시죠?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1,000원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해요. 맞죠?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세법을 배웠는데요. 1,000원은 무조건 남겨놔야 돼요. 1,000원 안 하셨네? 세무서 나와가지고, 당신 세무서 나와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매길 거예요? 이런 세무금이 어디 있습니까? 1,000원 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 1,000원이 진짜 중요해요. 아시죠? 또는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 보실게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우리가 수표나 어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1,000원은 공제 후, 1,000원을 공제하고 대손 처리한 금액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회사가 1,000원은 남겨놓고 나머지만 대손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세무중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회사가 1,000원 남겨놨는지 그냥 1,000원 안 남겨놨는지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대손 처리했다라는 얘기고 1,000원은 남겨놨다라고 하면 그건 회계 처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12시 5분에 이제 12시 5분에 이 대손금 쪽은 우리가 시험에서요. 분계로 잘 안 줘요. 말로 던져줍니다. 말로 던져주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습을 할게요. 알죠? 이거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머리를 좀 쓰셔야 돼. 10분 쉬었다가 12시 5분에 마지막 교시가 됐든 마지막 교시가 안 됐든 일단 12시 5분에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시죠.